안녕하십니까. K공인중개사 김대표가 전해드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실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KR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요 제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9월과 12월에 약 19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요 약 11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여서 결과적으로 총 30만 가구에 이르는 제3기 신도시 입지선정을 결산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KRTV에서는요 이번 발표 내용과 아울러서 그 실제적인 규모에 대해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체감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9월과 12월이 이은 이번 발표는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요,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과거 신도시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개발하는 것이 다소 인상적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위치와 모양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에 놓고 마치 도너츠의 겉부분처럼 서울을 두껍게 에워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권역이 서울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고르게 소도시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적인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개발 주체 측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과 이번 5월에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개발에 대한 면적이요, 소규모의 군소개발 형태로부터 약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의 대장지구, 이렇게 두 곳이 가장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의 주된 방향을 보니까요, 서울 내부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지도로 측정해 보니까요, 서울에서 평균 1km대, 즉 2km 이내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도시보다 약 2배 수준의 자족 용지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운영할 계획까지 있다고 하니 과거의 사례보다는 많이 발전된 보다 획기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라서요,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3기 신도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위치와 면적이요, 고양시 화전동, 용두동, 창릉동 일대에 약 813만 제곱미터, 평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246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요, 지난번 3기 신도시 발표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위치와 인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를 했다가 취소를 하였던 곳은요,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극적인 취소의 선언이 있었지만은 머지않아 다소 개선된 형태로 재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당시에 저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단순한 예상일 뿐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언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해당 위치는요, 서울 서부권의 은평구와 아주 가까운 위치로서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위치의 가치다 라는 말이 있는 만큼 대단히 주목을 끌만한 위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어진 고양시 원흥지구, 향동지구 등도 함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번 영상의 원고를 신도시 발표가 되던 날 제가 바로 작성해 놓았었는데요, 며칠이 지난 뒤에 예상대로 그러한 뉴스가 발표되었고요, 제가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날이 5월 14일이니까요 이것 역시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 관내 제3기 신도시 발표 면적인 813만 제곱미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면적일지 저 역시 궁금하였고, 또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존의 도시 면적과 비교해 본 것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런 발표가 나면은 보다 현실적인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생각해본 방식인데요. 가령 대규모 개발에 관한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은요, 몇만 혹은 몇백만 제곱미터 혹은 몇백만 평, 이러한 규모가 발표되면요, 다소 피부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요즘 아주 잘 되어 있는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령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관계없습니다. 가령 강원도 산간 지역일지라도요, 인터넷 지도상에서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선을 그어가면서 측정해 보면요, 대략적인 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발표된 면적과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되면은요, 아주 현실적으로 체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지만은요, 과거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오랫동안 살았었던 서울 송파구 지역의 일부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살았던 곳인 만큼 동네 구석구석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 8호선 몽천토속역을 시작점으로 하여서 석촌호수를 제외하고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거여초등학교를 지나서 올림픽 서수촌 아파트의 맞은편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시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몽천토속역까지 되돌아오는 코스로 면적을 대략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8.2 제곱킬로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바로 이 면적 정도가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 화전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제3기 신도시 고양시 관내의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요, 고양시 내 면적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K공인중개사가 위치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제13블록의 면적은요, 약 48,000평 가까이 되니까 이 면적의 약 50배가 넘는 면적이 되겠고요. 고양시 일산의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항동 중심 상업지역 중에서 웨스턴돔 쇼핑몰의 주변 면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항동에 위치한 레이크폴리스 1차 오피스텔 건물을 시작점으로 하여서 마두동 대로변에 위치한 KT 사옥 맞은편에 삼성전자 AS센터를 종착점으로 하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 면적을 대략 측정해 보니까요, 약 63,000여 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면적의 38배가 넘는 면적이 이번 고양시 관내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큰 편이라는 게 딱 와닿으시죠? 자, 다음으로요, 고양시 일산의 지하철 3호선 5개의 역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대로변 중심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작점은요, 지하철 3호선 백석역 2번 출구로 잡았고요. 종착점은 대화역 후면에 위치한 대명 아파트 4단지 외곽을 종착점으로 하여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면적이요, 대략 280만 제곱미터, 평 단위로 환산해 보면 84만 7천 평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적의 약 3배에 가까운 면적이 해당 발표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호수마을 아파트 단지와 백마마을을 지나면서 일산 서구의 후곡마을까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8.2 제곱킬로미터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면적이 이번에 발표한 고양시 내 제3기 신도시 개발 면적과 거의 유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역시 쭉 계산해 보니까 아주 상당한 면적의 중대한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번 제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는요, 작년 9월과 12월 그리고 며칠 전인 5월 7일에 발표되었지만은요, 제가 많이 바쁘기도 하였고 보다 신중한 내용의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 그 발표에 따른 여러가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대략 훑어보니까요, 기존
고양시 안쪽, 특히 일산 중심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에 대한 뉴스가 상당수 검색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알아보니 이번 신도시 발표가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지만은요, 기존의 일산보다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까요, 기존의 일산 시내 주택, 특히 아파트의 가격 내지는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는 좀 다르게요, 같은 고양시 관내이더라도 이번 신도시 발표가 있었던 인근 지역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고양시 삼송지구, 원흥지구는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이 되어진 곳인데요, 조용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기존 일산 안쪽보다는 유리했다는 점 외에 별다른 호재가 없이 비교적 잠잠했었는데요, 이번 5월 발표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요, 기존의 도시와 3기 신도시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있는 힘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요, 마치 축구처럼요, 부동산 시장도 종종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는지요? 아니면 나도 다 아는 것인데 별 내용이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래도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여삐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KRTV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KR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함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